예, 오늘 정치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러니 이재명 지지율 폭락을 하죠. 그런데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한 이유를 이재명이 직접 밝혔는데 참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폭락한 이유는 잠시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최근 거는 조국이죠. 조국, 윤미향 특사. 그 중에서도 조국. 물론 이 세계 특검을 출범을 시켜서 우파 개멸 작전을 벌이고 또 주식시장 불안정해지고 뭐 인사 참사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최근의 원래 불이 나 있었는데 그러다 기름을 끼얹은 것은 조국, 윤미향 그 중에서도 조국 사면입니다. 그거는 뭐 그 여론조사 업체의 이 설문에도 나오고 있죠. 자, 정치 활동을 완전히 지금 정말 정치를 다시 하고 있는데 조국이 제일 처음에 뭐 된장찌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참 국민을 열받게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루하루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오늘도 또 몇 가지 조국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조국이 또 북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북 콘서트. 그때 구속되기 전에 전국 돌면서 북 콘서트 한다고 해서 뭐 상당히 후원금도 많이 모으고 했죠. 그 북 콘서트를 또 다시 한다. 바로 며칠 후부터 9월 달부터 본인이 그 파렴치한 범죄 입시 비리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걸로 구속돼서 나와서 단 한 치도 반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 사면을 해준 사면권자 이재명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그 정도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북콘서트를 전국을 돌면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운동에 돌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죠. 내가 왜 조국을 사면을 해줬을까? 물론 사면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속사정은 있겠죠. 뭐 조국하고 밀약을 맺었다든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으면은 내가 집권하면은 바로 사면해주겠다. 밀약을 맺었다든가, 아니면은 좌파 원로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다든가, 차기 주자로 조국을 생각하고 있는 좌파 원로들의 압력,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면을 해주고 나서 이재명 지지율을 팍팍 떨어뜨리는 게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해줘야 된다고 막 주장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황당해하고 있죠. 강덕구 같은 사람이 처음에 사면 복권 필요성을 외쳤는데 지금 모습을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조국에 대해서 무슨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마치 나온 것처럼 하니까는 개선 장군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민주당 안에서 박지원도 좀 신중해야 된다. 특히 또 조국이 또 호남 가서 또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자기 이제 지지층 그때 호남에서 총선 때 정당 투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섰죠. 또 거기 간다고 하니까 박지원이 호남이니까 박지원도 또 황당해가지고 호남 그 방문 너무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탄대설하지 마라. 이렇게 또 경고를 하니까 혁신당 조국당 쪽에서는 조국의 정치 활동하는데 너무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야, 그 이재명이 뭔지 몰라서 어떤 속사정 때문에 해줄 것 같으면 그냥 사면만 해줬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사면을 해주면은 지금 형기가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도 일단 석방은 시켜주죠. 그런데 복권을 안 해주면은 이런 정치 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만 시키고 복권 안 시켰으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민주당 쪽에서 나오죠. 그런데 아마 사면하고 복권까지 다 시켜주기로 뭔가 밀약이 있었거나 아니면 복권까지 시켜야지
그 좌파 그 입장에서 좌파의 이너서클 안에서 복권까지 시켜야지 만약에 이재명이 이 재판이 속행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은 후보를 내세워야 되니까는 복권까지 또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었지 않느냐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의 최근 발언 중에 가장 이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2030 남성들에 대해서 폄훼를 한 겁니다. 이 본인의 그 아들, 딸들 가짜 스펙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 젊은 층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기회를 전부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는 박탈을 자기들 그런 이 특권을 이용을 해서 뭐 대학도 가는데 뭐 가짜 스펙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끼죠. 그래서 2030의 조국에 대한 지지율이 조국 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1% 수준입니다. 1%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 수준의 그런 이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지가 없는 거죠. 특히 20대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조국에게 그때 기자가 물었죠.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는 조국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과를 해봤자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조국의 속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과를 진정한 자기 반성을 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찍어주겠느냐. 그런데 내가 안 찍어줄 텐데 왜 사과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또 황당한 것이 최근에는 2030이 극우화됐다. 극우 프레임을 또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 아주 걱정이다. 2030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우라고 몰아붙입니다. 이런 사람이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2030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이준석. 이준석은 2030 젠더 갈라치기, 남성 여성 갈라치기로 정치를 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 이준석이 여기 또 참전을 합니다. 이준석이 이 2030을 또 옹호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갈라치기까지 하면서도 어쨌든 자기 지지 기반은 2030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국과 또 지금 티격태격합니다. 청년들을 극우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실패를 덮으려 한다. 여전히 조국은 위선의 상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조국 그 리스크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지지율을 떨어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그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왜 이재명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자기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본인도 조국 참여 잘못했어. 아니면은 인사 참사 때문에 주식시장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걸 다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자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과간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이 자기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상당 부분이 내 지지율 떨어지는 게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목이 그쪽으로 쏠려서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한심한 이 거짓말로 본인이 알면서 그러는지 알면서 그러면 정말 음흉한 거고 그리고 모르면서 그러면 한심하죠.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면 지지율을 올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지지율에 반영됐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잘못은 없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그냥 국민의힘이 당대표 뽑는다고 전당대회 하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 과표집이 돼서, 근데 과표집 안 됐습니다. 여론조사 그 샘플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말도 합니다. 이재명이 정치는 표현이나 포장으로 일시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국민 삶의 조건이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나라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까? 본인 완전히 자기 인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여론을 어떻게 체감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이, 여론조사 지표를 보는 것도 있지만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제게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대통령님이 그러실 줄 몰랐다는 메시지가 여러 개 오면 그건 위험 신호다. 자, 여론조사보다도 자기한테 문자 메시지가 온다. 문자 메시지는 자기 극성 지지층한테서 문자 메시지가 오겠죠. 그런데 대통령님이 그러실 줄 몰랐다는 메시지가 여러 개 오면 그게 위험 신호다.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극성 지지층이 왜 우리 뜻대로 안 하고 방향을 이상하게 터는 거야? 왜 무슨 전 국민의 대통령은 무슨 전 국민의 대통령? 그런 좌파 지도자지. 그러니까 정책을 좀 국민 눈치를 봐서 하나를 펼치게 되면은 좀 우양우하는 눈치를 펼치면은 그런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그게 정말 그걸 무서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극성 지지층의 그 여론이 무서운 거지. 일반 여론조사 지표는 별거 아니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식이 속 깊은 인식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좀 천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인식이죠. 자기 극성 지지층이 문자가 이게 여론이지 여론조사 지지율이 여론이 아니다. 그전에는 자기에게 여론조사 잘 나오면은 아주 본인이 다 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조사 떨어진다고 해서 국민의 뜻이야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자기 지지층의 반응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 떨어진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에 이런 건 없습니다. 무슨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때문에 본인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여기 보면은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 첫 번째는 특사 문제입니다. 특사. 조국하고 윤미향. 그래서 조국 윤미향을 특사를 해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21%. 그다음에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을 막 살포를 해서 지원하지 않는다가 11%. 돈 나눠줘도 국민들은 이거 나중에 우리 후세대에 다 부담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 11%. 외교 제대로 못한다. 독재, 독단하고 있다. 정치 보복한다. 이런 것들이 부정평가 이유인데 이재명은 자기가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신경도 안 써. 내 지지층만 나한테 이런 문자, 나한테 실망하는 문자 안 보내면 돼. 이런 천박한 인식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재명 지지율은 추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소위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기업 총수들을 쫙 이끌고 지금 미국 가 있죠. 대기업 총수들 이재용 부회장부터 현대자동차 전부 다 지금 다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느냐?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걸 약속을 해야 되니까 트럼프 앞에서 추가 투자를 더 하라고 그러고 약속을 해야 되니까 지금 문서화 시켜야 된다고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을 쫙 데려갔습니다. 그걸 데리고 가기 전에 용산으로 불러가지고 일종의 할당을 막 했겠죠. 그 기업에서는 니네 기업에서는 얼마 투자 다 했겠죠. 그리고 같이 쭉 데려가가지고 병풍으로 세우려고 쫙 데려갔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쫙 데리고 간 사이에 정청래는
국회에서 어제 오늘 대기업을 아예 말살할 수도 있는 그 법안 2개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하고 2차 상법 개정안. 이게 지금 그렇게 하니까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노란봉투법이 통과를 하니까 로봇 관련 주식이 20%까지 급등했다. 자,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을 하고 원청 기업을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신규 채용을 줄여야 됩니다. 신규 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산업 재해가 일어나고 하면은 그리고 또 뭐 파업을 해도 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들을 현장에 배치를 한다. 사람 대신 현장에 배치를 하고 늘리는 휴머노이드용 로봇 관련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기업들이 있다. 그런 기대감에 로봇 관련 주가가 오늘 20% 폭등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대기업에서 채용하지 않고 대신 로봇들을 투입시키는 그 법안을 지금 그런 소재가 높아진 기업들이 일단 채용을 꺼리니까는 그걸 지금 통과시켜 놓고 이건 왜 다른 부작용은 엄청나게 더 많지만은 이런 부작용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대기업 총수들 이끌고 지금 미국 가가지고 이 투자 배당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가 진짜 사장 나와라 직접 고용 교섭을 요구를 했다. 조선업종 노조연대도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확실시 됐을 시점에 HD 현대, 하나오션 같은 원청의 공동 교섭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게 노란봉투법 중에 하나가 원청 업체의 오너에게 그 임금 협상을 하자고 노사 협상을 하자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가 한 1000개 막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노조에서 이재용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가 진짜 사장 나와라. 직접 고용 협상하자. 조선노조, 조선업종 노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법이 바로 이제 그 공표가 돼서 간부에 게재되면 그대로 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그 상황들이 진짜 신실화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았던 법안들이 지금 법제화 다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이런 행태를 중단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노란봉투법은 뭐 6개월인가 지금 일단 지나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은 6개월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